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시장은 견조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CPI 이어서 선행지표라고 여겨지는 PPI까지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확인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샌디스크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나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AI 투자와 협력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 LG그룹주들이 최근 젠슨왕 씨와 구광무 회장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었죠. 과연 그 기대가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시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전략적인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3일이었죠. 산타클라라에서 구광무 회장과 젠슨 황이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지난 6월에 서울에서 만난 뒤에 이제는 협력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LG와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는 분야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AI 팩토리, 그리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산업군들을 엔비디아와 LG가 손을 잡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을 교류하거나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번 협력에서는 실제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1분기에는요. 휴머노이드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족 보행,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하게 걸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원 LG 핵심 부품이 여기에 결집이 된다고 합니다.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시대에 걸맞게 그룹사들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 있는 대표적인 그룹사 중 하나인데요. LG전자가 액추어이터의 강점을 갖고 있고 LG이노텍은 센서,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LG 그룹사들의 핵심 부품이 이렇게 휴머노이드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LG그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건데 미국 공장에서 올해부터 실증 검증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테네시의 세탁기 생산 라인에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가정이라던가 상업 공간까지 점점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LG와 엔비디아 협력 로봇이 성큼 다가오는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히 LG와 엔비디아는요, AI 팩토리와 자율주행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AI 팩토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DGX 아키텍처 그리고 베라 루빈을 기반으로 해서 LG의 냉각과 전력, 배터리, IT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내후년 상반기에는 천안으로 확대를 해서 건축 기간을 20%가량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팩토리 역시나 원LG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시장에서 지금 냉각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LG CNS와 LG U+는 설계와 운영, 그리고 LS는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요. 글로벌 빅테크의 AI 팩토리 통합 솔루션의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모빌리티는 자율주행까지 확장을 하고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LG그룹의 주가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들의 지금 현재 구간 10시를 기점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크게 반응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5일 차트를 기본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긴 합니다. LG가 3%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했고 LG전자가 1%, 생활건강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1%가량의 오름세, LG이노텍과 우선주 또한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최대 2척가량의 건조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전부터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대상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한 외국 업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조선소를 새롭게 지었거나 기존 조선소를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바로 한화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와 함께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한 외국의 조선사에게 초기 물량을 허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기 물량 2척 같은 경우에는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화가 선정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2척을 건조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의 현지 조선소에 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전략을 채용을 한 것은 조선업의 재건을 위한 브릿지 전략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의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미국 내 투자라던가 고용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주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15% 관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무역확장법이 적용이 되면서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공급망 보호를 목적으로 이번에 관세가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확장법이 적용될 때 타겟이 좀 명확하죠. 시장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타겟으로 한 이러한 법률 관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25kg이 초과한 드론이나 그리고 열화상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같이 일부 핵심 부품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부 드론과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고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안보가 민감하지 않은 조금 낮은 일반 드론을 대상으로 25%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유예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2027년 2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적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일본과 대만과 같이 15%의 관세가 부과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100% 관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드론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전쟁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확대가 될 때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드론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죠. 역시나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은 조금은 저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 대비 관세 격차가 확대되게 됐을 때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받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로 우위를 얻는다는 게 실제 수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계약을 체결할 만한 그러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에 1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 총리와 그리고 국내 굵직굵직한 재계의 회장분들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석수 총리는 물론이고요. HD 현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과 같이 여러 굵직굵직한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빌 게이츠가 있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차세대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이죠. 지금 캐머럴 1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는 물론이고요. 이러한 건설 허가가 단순히 기대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주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SMR 관련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안에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AI 시대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전망이고요. 2030년,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량이 2배 이상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데이터 센터를 충족시킬 만한 에너지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원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는데 이게 좀 주목을 받는 게 우리나라 원전이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했고 한수원은요 테라포에 직접적으로 4천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SMR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과 힘입어서 SMR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빌 게이츠가 1년 만에 한국에 온 가운데 SMR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기업의 총수들과 함께 전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을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운용 자산은 3,400조 원에 대한 굉장히 큰 펀드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평가액이 39조에서 80조로 6개월 만에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전닉스의 합산 평가액이 20조에서 56조가량으로 지분율은 줄어들었지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평가액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실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줄여냈지만 삼성전기는 강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는요, 지분율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가 자체의 레벨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지분 확대 효과를 힘입어서 3만 달러였던 평가액이 13억 달러까지 강하게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신규 편입에 35개 종목이 들어갔고 25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만큼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어떠한 종목을 넣었고 뺐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갖고 있는 종목을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를 줄여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종목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국부펀드가 담아낸 종목과 덜어낸 종목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연휴를 앞두고 양시장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 그래도 오늘 상승으로 포착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을 조금씩 둔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데요. 특히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시세에 분출합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ADR이 7% 넘게 올랐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0.5%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시된 목표 주가 3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가격차도 크게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연일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기도 0.6% 상승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모건스탠리에서는 한국 기술주 중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뽑으면서 두 자릿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LG 이노텍도 1.4%, MLCC 기업들이 함께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산주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넘게 빠지고 있고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도 3% 약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좀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2척을 해외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들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관련해서 3% 강세 붙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좀 답답한 흐름 보이는 종목들도 오늘 상승 전환됐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차와 LG전자인데 지금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이 역시나 좀 줄어들었고요. LG전자가 0.9%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가 그래도 5%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연일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코스닥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다소 아쉽습니다. 파란불로 포착되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 지금 연일 코스피에 비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1.8% 빠지면서 하방 압력을 지수에 크게 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펩트론도 4%, 파마리서치가 6% 넘게 빠지면서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반도체 소부장단도 대부분 쉬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종목별로 차별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성엔지니어리 3% 정도 빠지고 있고 원희가 EPS가 7% 넘는 낙폭을 그려내는 반면 이오테크닉스가 2.5% 강세 붙어가면서 이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로보티즈가 2% 넘게 올라주고 있고 현대무백수가 두 자릿수 강세 붙어가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트레이딩 맵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코스닥은 하락 전환됐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0.6% 올라주면서 6,8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 구간 8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 그래도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네요. 7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 모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 기관이 500억 원 정도 팔아내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직후에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증권사들은 어떠한 종목과 섹터 그리고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머니코드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초였죠. 코스닥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번 일주일 사이에는 코스피가 또 따라 붙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코스닥에 돌렸던 시선을 이제 다시 코스피로 복귀할 때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한 주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한 반등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8% 이상 상승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낙폭이 과도하게 나온 뒤에 반등이 나타났고 그 후에는 이익과 수급을 갖춘 대형주를 주목할 때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한 주간 5조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에 7,000포인트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상단이 굉장히 답답하게 막혀 있었는데 이를 좀 시원하게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던 오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로 들어가는 건 역시나 이익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코스피의 이익 전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순위 컨센서스는 지금 8조가량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게 어떠한 분야에서 늘어났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IT와 산업재에서 강력한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게 캐펙스의 투자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샌디스크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AI 클라우드 서버와 광통신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줄지어서 호실적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금융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광폭 행진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대 300조 규모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투자를 하고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이제는 코스피를 바라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피의 강세장이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통신주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SK텔레콤과 같이 무선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무선통신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요. 우선 미국의 어퍼 C밴드의 경배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이 지금 유력시 점쳐지고 있고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미국에서 네트워크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무선통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실적의 가시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신사들은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지국가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고 국내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년과 내후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광통신 기업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광통신에 대한 실적의 가시성과 함께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는요, 6월과 7월 변동성 장세에 역시나 함께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지 펀더멘털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무선통신주가 배당주가 아니라 이제는 AI 성장주로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기업의 가치의 변화도 설명을 했는데요. AI 결합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게 이익에 대한 현금 흐름을 더 높여줄 것이고 서비스의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가운데서는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LG와 KT는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비는 미국 기업인 어퍼 C밴드를 꼽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비 기업 가운데서 KMW 그리고 HFR, RFHIC 그리고 LRG 아큐버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장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앵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도 LG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젠슨 황 그리고 구광무 회장 전에도 LG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증권은 LG에 대해서 전자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로봇 사업의 기대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LG는 전자계열사 중심의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20%가량, 영업이익은 무려 92%가량 높아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LG전자와 이노텍의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과 전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원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카메라 모듈과 고부가 반도체 기판에 대한 확대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판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10시에 들려줬던 소식인 엔비디아와 로봇과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이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에 대한 휴머노이드 개발 기대감 그리고 LG 이노텍, LG CNS와 같이 그룹사를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꼼꼼하게 엮여 있다는 점도 하나증권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각과 로봇 센싱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솔루션을 만들고 또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데도 LG 그룹들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LG 그룹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삼성생명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영업 가치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지분 가치의 하락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우선 순이익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컨센서스를 9%가량 하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특히나 보험 손익이 50%가량 전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 손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투자 손익으로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손해율 자체가 86%나 상승한 게 실적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본업에 대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계약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신계약 CS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가량 상승을 했는데 종신보험의 판매가 증가를 했고 금리가 상승되면서 마진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전속 채널을 갖고 있다는
있다는 게 삼성생명의 독보적인 매력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속 채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4만 5천 명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게 고마진 종신보험 판매를 할 때 훨씬 더 실적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은 지분 가치가 내려간 영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적정 시총 같은 경우에 118조에서 88조가량으로 29조 감소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화재 그리고 증권과 카드를 갖고 있는 이 삼성생명이 주가가 하락되면서 지분 가치 또한 하락한 영향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지분을 8%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적정 가치가 한 절반 정도, 88조의 절반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성을 함께 맡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달바글로벌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실적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61%, 매출액이 45%가량 증가한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수익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실적 시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에 실적을 견인했던 시장을 보니까요. 북미, 유럽, 아세안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러시아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매출의 다각화가 진행이 되면서 달바글로벌의 실적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3분기는요. 선투자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 매출은 1조를 넘어설 것이고 영업이익도 2,500억 원가량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울투자증권이 달바글로벌에 주목을 한 것은 미국과 유럽 시장의 오프라인 유통망의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온라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목표 주가 34만 원을 유지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내놓은 리포트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장에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보면 어제 미국 정시가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였고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관련한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죠, SK스퀘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조정을 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지금 오늘도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도 지금 기관들로 인해서 좀 나오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은 이게 심리적인 가격선인데 7,000포인트입니다. 이 7,0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그죠? 아니면은 못한다면은 한 6,80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전략을 내가 한번 세워본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이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지금 3%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AI, 전력, 바이오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눌림목을 좀 보는 이런 전략들은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은 강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급등주라든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막 쫓아가서 그죠? 요런 현상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10시 반 요는 어떤 타이밍에서 눌림을 줄 때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오늘도 이 반도체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봐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 눌림에서 오후장에도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만 딱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 지수 상승에 좀 체감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뭐 로봇 관련한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막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요런 종목들도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뭐 화장품 관련한 요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지만 역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요런 부분들도 좀 10시 반 정도에는 좀 눌림을 잘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강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먹고 이렇게 좀 매도를 하는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약간 추세를 확인하는 지금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SK 이트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보면은 추세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할 그런 이유보다는 좀 가격을 봐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강한 시장에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상승하니까 또 조급하게 이렇게 막 따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눌림목 구간을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더 차분하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시 구간 시장 상황과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잠시 후 저희가 인사이트 시간을 통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해외 의존도를 끊고 미국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국가안보 기능이 탑재된 드론에는 100%의 고율 관세를 즉각 적용했다. 반면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무역협정국 제품에는 15%의 관세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거머쥐었던 DJI 등 중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드론의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드론 시장의 판도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네, 인사이트 플러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아리스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뭐 시장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LG와 엔비디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긴급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사의 이렇게 협력 시너지를 저희가 어디까지 가늠해 보고 또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봐서는 산업으로 볼 때는 로봇 산업이 일단 가장 네. 유력하게 지금 협업될 것 같고요. 지금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LG 쪽이 이제 가전제품이 강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 중심으로 뭔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산업용으로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에 로봇 사업, 특히 LG 쪽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 제조 역량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LG 이제 지주사를 비롯해서 LG 전자, 네.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리고 LG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밸류체인이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포함하면 LG CNS 이런 기업들 당연히 함께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냐 이런 게 사실은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5월 말 6월 초죠. 예, 그때 이미 젠상 CEO가 국내에 왔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 삼겹살 회동을 하면서 네.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을 때 주가 반응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네. 역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습에 대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그 LG 이제 구광 회장이 네. 미국 가가지고 젠상 CEO 만나는 거는 크게 주가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젠슨 CEO를 비롯해서 국내 많은 그 기업들의 그 대표나 CEO들이 네. 만남이 지금 잦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과거보다 훨씬 더 만남이 잦다는 것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협력이나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데일리로 뭐 주가 이런 것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구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오늘 만난다고 해서 로봇 사업에 숫자가 찍히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될 거고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에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차도 지금 오늘 단독 기사지만 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네. 네네네. 그다음에 밸류체인 형성하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는 200개 되는 협력사들에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이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LG도 오늘 지금 엔비디아라는 중요 이제 협력 업체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과 회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LG의 주가 흐름 보니까 사실 개장 직후에 가장 좋았고요.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 증시의 격언을 또 씁쓸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LG가 오르면 저희가 그냥 증시에서 하는 말로 상승의 끝물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고 과연 이번에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기대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을 상승하는 구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변동성을 좀 크게 야기하는 구간으로 봐야 될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우리가 하락의 변동은 지난 네. 7월달 경험했고요. 네. 그 경험을 이제 딛고서 또다시 2주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 변동이 컸던 것들은 네. 다 아시지만 그 레버리지, 그 수급적 이슈가 훨씬 더 컸습니다. 개별 기업들 어떤 사업이나 산업의 이슈보다는 제가 볼 때 시장의 수급적인 이슈가 훨씬 더 컸었기 때문에 그 수급된 이슈가 하나 좀 제거가 된 거죠. 레버리지가 좀 안정화되면서 지금 지수도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다시금 시장은 정상 궤도에 올라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우리가 이제 V자 반등 이런 걸 기대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V자 반등까지는 기대하기보다는 한번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올라선 정도 수준에서 약간 안정을 찾아간 단계인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비교적 시장의 큰 이슈보다는 사실은 뭐 매크로적 이슈가 좀 더 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이슈가 되겠죠. 금리 이슈 측면에서도 인상 쪽보다는 약간은 좀 유지가 되거나 또는 향후에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위험자산이 약간 선호가 되는 흐름이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아주 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다행히 또 시장에 주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지수를 약간씩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좀 새롭게 구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또 월요일 날 쉬거든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 좀 이끌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구축한다 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 우리 상반기에 주도주라고 했던 소위 말하는 AI의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군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지는 쪽, 그다음에 업황은 계속 호황인 게 유지가 될 겁니다. 통상 우리가 미래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끌어와가지고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나 전력기기 마찬가지인데 가까이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이나 또 27년까지 전망 잘 보시면은 업황이 뭔가 꺾이거나 그런 분위기 아니고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기기 쪽 종목군들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상반기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약간 수급이 쏠렸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수급이 약간씩은 좀 퍼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주라든지 바이오 종목군들이 약간 반등 나오는 것들은 비교적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급이 순환의 관점에 돌고 돌 때는 다른 쪽 섹터군들도 주가가 오름과 내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회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쪽의 섹터군들,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로봇, 이런 식으로 시장의 이슈와 함께 반응이 나오는 쪽은 주가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 섹터군들의 뭐 소위 말하는 관심 종목군들이 있으시면은 그 종목군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셨다가 전략을 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은 약간은 짧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데일리나 주간 단위로 이슈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기적으로 가져간 종목들은 실적주가 되는 거고요. 약간의 성장 섹터 종목군들은 이슈와 함께 주가 반응이 나오니까 그때 올라갔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담아두는 전략이 지금은 더 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들을 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박스권의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잡아주셨는데 이번 주 초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가 화장품이잖아요. 네, K뷰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뭐 그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진짜 또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K뷰티의 매력을 좀 지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업황만 놓고 보시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네. 쪽도 지금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지난 3년 정도의 그 화장품주들의 흐름을 지켜봤는데요. 항상 상고, 하저 요 패턴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화장품 업종 자체가 약간의 호황기예요. 네. 성수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겨울, 가을로 가면 약간 이제 슬로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주가도 늘 그런 식으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잘 보시면은 상반기에 강했다가 하반기에 되려 내려가는 흐름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호실적을 내고 있고요. 이미 지금 8월 넘어서면서 7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지만 뭐 역대 최대치라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업황이 꺾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하반기에 좀 힘들어지는 경향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장품주를 혹여라도 가지고 계시고 수익권에 있으시면은 지금은 뭐 보유나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의 시기들을 잡아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브랜드사 ODM을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실적 냈는데 잘 나왔어요. 실적이 나오자마자 주가 하락했어요. 꺾이는 모습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사들은 브랜드가 잘 먹혀 들어가지고 호황기를 맞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열함 속에서 소위 말하는 비용,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 비용 컨트롤이 잘 안 되면은 급격히 실제 꺾이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것들을 약간 우려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OEM, ODM, 제조 쪽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브랜드사들이 경쟁하면은 화장품을 만들어야 될 수요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호시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의 섹터 내에서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화장품주를 장기를 좀 가져가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브랜드사보다는 지금은 OEM이나 ODM 업체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다시 내년 봄 시즌 되면, 그러니까 27년도 봄이 오면은 브랜드사들이 주목을 또 받습니다. 이때 브랜드사들의 각각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진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들은 약간의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 혼돈의 시기가 혼돈의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브랜드사랑 ODM 기업을 좀 비교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또 시총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그 섹터를 좀 나눠보자면 유통 기업들 실리콘투도 있을 거고 펌텍코리아 같은 용기 관련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제품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얘네들은 뭐 경쟁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도 ODM이랑 비슷하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실리콘투는 유통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미국 쪽에 유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호실적이 나오는 것 같고 이번에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져서요? 경험했지 네. 않습니까? 반도체도 목표 주가 계속 올렸더니 네. 주가가 빠지니까 다시 낮추는 흐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은 호황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 잘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되니까 목표 주가 올리는 게 맞는데 네. 이상하게 주가가 꺾여버리면은 목표 주가와 실제 거래된 주가 괴리가 발생되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목표 주가의 어떤 괴리 때문에 다시 낮추는 흐름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또 가을쯤 가가지고 목표 주가 다시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면 약간 투심이 꺾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시점에 약간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업황은 계속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와 같은 유통주들도 계속 장기로 가져가는 건 좋다.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 특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침투율을 표현을 하는데 네.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실리콘투도 당연히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리포트를 좀 내놓으셨더라고요. 바이오비주에 대한 분석 기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바이오비주가 어떤 회사인지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일까요? 네, 일단 바이오비주는 작년 25년도 상장한 기업이고요. 2018년 설립됐기 때문에 사실 설립부터 해서 상장까지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숫자로 기업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기업은 실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스킨 부스터, 그다음 필러 이런 거고 또 단순히 제조, 생산,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OEM, ODM도 하고요. 또 해외 좋은 제품들은 국내에도 들여와서 또 판매도 하는, 유통도 담당을 하는 복합적인 메디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 메디컬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을 좀 집중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좀 궁금을 해요.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길래 주목하셨는지 그리고 실적은 또 잘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이번 주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네, 이번 주에 상당히 나왔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매출액이 99억, 영업이익 27억, 단기 순이익 25억이 나왔습니다. 와, 네. 시장에서 추정했던 숫자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 대비 35%, 단기 순이익은 시장 컨센보다 56%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미국 쪽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이번 2분기에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오비주가 그동안의 주가가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형 매출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고도 미국, 그다음에 유럽, 남미까지
그러니까 수출 지역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래도 가장 우리에겐 중요한 시장 같은데 네. 미국 쪽에서 지금 매출이 아주 급격히 성장을 했거든요. 특히 상반기에 미국 매출이 7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익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비주가 향후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 2분기에 확인돼가지고 시장은 실적 발표 이전부터 그 기대치를 가지고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회사는 실적 발표 이후에 보도회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 27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숫자 전망이 매출이 한 381억, 영업이익 108억, 당기순이 96억. 시장 컨센인데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나온 시장 컨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이제 커버리지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숫자를 조금씩 더 상향 조정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시장의 컨센, 눈높이가 높아질 것 같고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비주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순한 화장품 기업이 아니라요. 필러라던가 스킨 부스터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리비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성장추로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시장은 늘 기대하기 마련인데 네. 항상 이제 이 신제품 나왔을 때 회사도 늘 고민을 합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동사가 셀리비온 이 신제품을 올해 국내에 출시하면서 네. 나름의 시장 점유율은 한 5% 정도. 오. 근데 국내 시장 규모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숫자 계산해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는 50억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신제품이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통상 이런 미용 기기 쪽은 입소문이 굉장히 빨리 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병원과 의원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율을 높일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신제품이 새로운 동사의 매출 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제품의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 숫자도 올라가지만 그 질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품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제품 셀리비온을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둬도 좋을지 그리고 투자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뷰티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투자자들이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사 제품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은 해외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수출 비중이 75%대인데 네. 아마 더 증가할 것 같고 미국, 그다음에 향후에 남미나 유럽 이런 쪽은 신제품 관련된 인허가 지금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이후엔 당연히 제품이 출시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제품이 많은 지역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품도 생산하는 게 많은데 동사가 하남에 공장이 있거든요. 하남에 있어요? 네, 하남에 지금 공장도 증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동사가 증설을 통해 가지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동사는 되게 독특하게 25년도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하면서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배당도 진행을 했고요. 돈을 진짜 잘 버나 봐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도 20억 정도 매입한다 소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익성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를 네.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배당도 더 늘릴 거고 자사주 매입 소가 당연히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측면은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나 시장 분위기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뷰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이오 비주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7월 PPI 지표가 안정세를 보인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받아 국내 증시 양 지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코스닥의 경우엔 하락 전환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7,000선을 재탈환하기도 했습니다. 22거래일 만에 7,0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힘이 빠지고 약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다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0.9% 상승하면서 6,875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그래도 장 중의 고점을 880선 목전에 두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이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현재 1%대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852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어제까지는 눈에 띄었는데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2,60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9천억 원 넘게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에 힘을 보탭니다. 6,100억 원대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1,900억 원대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에 비해 4원가량 내린 1,413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스토리 지식재산권 IP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삼양 CNC, 인타임, 피리온 매니지먼트를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웹툰, 웹소설 콘텐츠 공급사인 자회사 3곳의 합병을 의결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이는 카카오엔터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 간 합병으로 통합법인은 기존 삼양 CNC 사명을 유지하고 차성택 삼양 CNC의 대표가 새로운 통합법인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은 각 자회사가 보유한 기획 제작 역량을 결합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카카오엔터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노블코믹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엔터의 관계자는 이번 3사의 합병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경쟁력 있는 IP를 발굴해 스토리 사업의 내실 강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그룹주들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카카오 약보합권에 거래되면서 39,900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개인주도 현재 하락세입니다. 0.3% 약보합권에 9,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카카오페이 1.45% 상승 탄력 받으면서 45,35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만성적인 함정 건조 및 정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각서의 핵심은 해양경비대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조선업체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수혜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그간 존스법 등에 따라 자국 군함 및 상선 해외 건조를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미국 내 조선소 생산 능력 부진이 심화하자 이 같은 전격적인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조선주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한화오션 4%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9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안에서 대한조선이 가장 크게 튀어오릅니다. 6.5%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55,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 3.7%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38만 5,5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 3사 중 가장 제한적인 상승폭을 띠고 있습니다. 2만 2,000원 선에 거래되면서 1.3% 상승합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시스템은 정비 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항공 정비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구축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LG CNS와 아마존 웹서비스가 협력해 약 6개월간 개발했으며 생성형 AI로 정비 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가 결함 증상이나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문맥과 의미를 이해해 관련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인데요. 현 정비사들이 작성한 약어와 비정형 기록은 표준 문장으로 가공하고 주요 조치 사항과 결합 부위 등 핵심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해서 장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첨단 AI와 데이터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정비 역량 고도화와 안전 운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주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26,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정유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는 내렸습니다. 항공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항공 역시나 강보합권에 0.8% 오름세 뛰면서 4,300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기술주들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로봇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구광구 LG그룹 회장과 젠슨 왕 CEO가 오늘 실리콘밸리에서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피지컬 AI 관련해서 MOU 구체적인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통신, 조선, 또 자동차 업종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강세 흐름 장 초반에 비해서 좀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비해 상승 탄력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3거래일 연속 이 동반 강세 보였기 때문에 고수들 오늘 매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스퀘어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연일 상승 랠리 달리던 화장품주 제닉도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신고가 기록 후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되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이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수들도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좀 쉬어갈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매수 기회로 삼을 수는 있는데 이 2차 전지를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반도체가 중심이고 AI 관련주가 핵심인데 지금 2차 전지주를 그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주도주인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제외시켜 놓고 2차 전지에 얼마나 비중을 실느냐의 문제겠죠 결국. 자, 이건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차트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2020년도 3월 달에 우리가 다들 아시는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의 주가 수준에 지금 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최저가가 54,000원 수준입니다. 자, 지금 그 코로나 때 54,000원대를 찍고 올라갔던 지점에 보면은 5개월 선이 도는데 그 5개월 선 위치까지 지금 주가가 가 있는데 지금 간 것도 아니고요. 2024년부터 계속 거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지금 만 2년째, 만 3년째네요. 자, 저기가 붕괴되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 탓이 아니라는 거. 그 얘기가 진짜로 무섭다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좀만 이해가 되면. 그렇죠? 아니 코로나 탓을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 탓을 할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장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가가 코로나로 가 있죠?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마찬가지죠. 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건 2020년도 3월달 이후에 상장됐으니까 그 당시에 주가는 없죠. 얘는 2022년도에 상장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LG전자랑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로 상장된다고 말 많았죠.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금 2022년도에 상장됐는데 얘는 2022년도, 2023년도 바닥 아래가 있어요. 주가가. 지금 그 선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40만 원대가 바닥이었거든요. 지금 그 바닥이 머리 위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30만 원이 깨진다. 그럼 밑은 없는 겁니다. 진짜 이제 끝까지 온 거죠. 지금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 받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배터리 사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 삼성 SDI는 그나마 좀 난데, 그렇죠? 삼성 SDI가 제일 낮긴 해요. 기술적으로. 제일 낮긴 한데 그래도 지금 60만 원 벽을 딱 맞고 떨어져 가지고 40만 원대에 있죠. 뭐 다 매수 기회긴 해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비빌 수 있는 언덕이니까 매수 기회긴 한데 아까 그걸 명심해야죠. 지금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죠? 다른 종목이 다 여기까지 왔으면 매수 기회겠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천장을 두들기고 있는데 천장 두들기고 있는 종목에 비중 실는 게 낫지. 2차 전지주들처럼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기사회생에 단 한 수 남은 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에는 기회비용도 날리거니와 확률적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윗부분을 두들기는 것보다는 적다는 것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셀 3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는 많지만 포트폴리오의 좀 주력 상품으로 담기에는 이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좀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수들은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팔면서 수익 내고 있는데요. 1순위에 SK텔레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 부각 받으면서 장중에 9% 넘는 상승 탄력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좀 정확한 상승의 이유가 뭘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SK도 함께 발맞춰서 오름세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비교적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까지 삼성그룹주 일제히 좀 빨간불 켜내면서 고수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도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텔레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SK텔레콤 오늘 강한데 좀 오르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지, 매도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얘가 나왔네요. SK텔레콤처럼 역사상 신고가를 26년, 만으로 28년 만에 간 이런 회사가 있는데 굳이 바닥을 뚫고 있고 코로나 때 주가를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는 2차전지를 주력으로 담을 필요가 있나요? 자, 지금 SK텔레콤 1999년, 자, 새천년 들어서기 전에 우리 밀레니엄 시대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열리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고 그 IT 버블 때 SK텔레콤도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지금 그 26년 동안 거의 봉인된 상태에 있었죠. 26년 동안 봉인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뚫었다. 이 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통신업종인데 통신주라고 부르기에는 지금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통신주로서의 가치를 봤다가 물론 아까 전에 말했던 2000년 이전은 그때는 틀리죠. 그때 통신주랑 지금 통신주의 이 가치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통신 가입자가 휴대폰이 이제 막 생기고 여러 가지 통신을 막 가입하고 011, 017, 018 그때 그 당시죠. 그때는 성장주겠죠, 당연히. 그 뒤로는 이제 방어주가 됐죠. 근데 왜 다시 이렇게 27년, 28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을까?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등장한 그 어떤 배경이 AI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AI 시대가 열려서 AI 관련주를 엮이다 보니까 통신주인데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니구나. 그럼 이대로 평가가 안 되겠네? 하면서 평가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지금 추세죠. 그리고 28년 만에 움직이는 첫 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일 수가 있는 거죠. 28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환골탈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다가오는 이슈는 엔트로픽이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구글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엔트로픽 지분 그 웬만한 인지도 있는 회사들은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지금 누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슈고, 그리고 지금 더 그 장기적인 것은 SK텔레콤이 이제 더 이상 방어업종의 통신주가 아니고 AI 시대의 통신주로 변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치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 연도 종가상으로 2000년도에 고점을 뚫으면 가장 좋거든요. 지금 살짝 위에 있죠. 2000년도 고점이 이 87,476원이거든요. 지금 98,000원대 있잖아요. 지금 10,000원 정도 위에 있는데 종가상으로 이거를 뚫고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겠죠. 지금 최고점 14만 원에 비해서는 밀려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한번 설명했던 때가 있네요. 주식은 뭐라고 했죠? 과열권에만 안 사도 반 이상 성공이다. 반 이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90% 이상이 거기에서 갈립니다. 과열권에서 사냐, 과열권이 아닌 데서 사냐. 자, 지금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아주 그냥 확률 높은 지지 라인 있잖아요. 이것도 10개월 선이네요. 그렇죠? 코스피랑 삼성전자랑 똑같네요. 여기 보세요. 이건 더 똑같죠. 아니, 여기 어떻게 자로 대고 그은 듯한. 제가 이 봉을 보고 나서 제가 여기다 그은 게 아니잖아요. 이동 평균선이 그냥 여기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10개월 선의 지지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매수 기회가 된 거죠.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11만 원에서 13만 원 이 레인지까지 가는 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2%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7,000선을 22거래일 만에 재탈환하기도 했는데 장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반도체 투톱이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약보합권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업종별 흐름도 버블맵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가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오늘 가장 크게 포착이 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0.9%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거의 7%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1, 2%대 상승폭으로 둔화를 했다가 현재는 다시 3%대로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파도와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 소수의 종목들만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는 오늘 견조한 흐름 가져갑니다. 1.3% 상승하고 있는데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오늘 운송 물류단도 강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피지컬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로봇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오늘 호재가 있었죠. LG전자 구광모,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에도 이 회동을 하면서 한 차례 기대감을 받아갔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공개되지 않자 이내 실망 매물이 초래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LG전자가 내년 1분기 공개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엔비디아의 이 컴퓨팅 플랫폼 기술을 도입한 이 제슨토를 탑재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LG전자는 이 LG CNS와 LG 에너지솔루션, 이노텍까지 LG그룹 계열사들을 좀 통합해서 미국에 있는 공장에 올해부터는 좀 적용을 하겠다 이런 방안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로봇주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LG그룹주뿐만 아니라 이 SPG나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봇주 관련해서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관련 종목들 중에 오르는 종목 많은데요. 특징주 좀 전망 좋은 종목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망이 좋다기보다는 바람이죠. LG전자를 응원은 합니다. 항상 얘기해주면 응원은 하는데, 네, 또 이제 자괴감이 드는 댓글들이 나오고 있죠. 패배주의에 젖은. 내가 왜 LG자 들어간 걸 해서 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댓글에 LG자 들어간 건 쳐다도 보면 안 된다. 또 그 원칙을 잊었다.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왜 그러냐면 LG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매년 반복되게 그렇게 당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거 된 거예요. 양치기 소년식으로 이번은 한번 믿어보자 하다가 3-4번 당해버리니까 이제 양치기 소년이 저기 뭐 늑대 나타났다고 해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더 호되게 당해버렸거든요. 이제 완전히.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46만 7천 원 갔다가 21만 원 가가지고 이게 피지컬 AI 막 바람 불어가지고 젠수단까지 넣어가지고 LG전자 이제 환골 탈퇴한다. 더 이상 백색 가전의 종목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흔들리죠. 당연히. 사람인데 안 흔들립니까? 로봇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또 말했는데 또 반복인데. 과열권에서만 안 사도 절반 이상 성공이라니까요. 절반 이상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90% 이상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과열권에서 사면 안 돼요. 그냥 과열권에서는 여기를 그냥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화면에다가 이 위에 가열권에 있잖아요. 시뻘겋게 그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놓으세요. 절대 사지 못하게. 안 그러면은 손 나갑니다. 진짜. 손이 안 나가게 묶는 장치를 마련해야죠. 자, 그 지금 과열권에서 식은 다음에 여기도 또 10개월 선이네. 아까 똑같죠, 지금. 아까 SK텔레콤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거? 10개월 선에서 정확하게 지난달, 이번 달에 지금 밑꼬리가 정확히 달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매수하는 게 과열권보다 훨씬 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매수해도 그러면 목표 주가를 높게 볼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미국의 테슬라도 안 좋고 지금 사실 로봇주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메모리 반도체주가 주도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메모리 반도체주가 당연히 비중이 높아야 될 것 같고 아까 LG전자라던가 뭐 지금 2차전지주들은 비중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똑같이 매수 타이밍이 기술적으로 왔더라도 업종이냐 섹터가 1등주냐 3등주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피지컬 AI라던가 지금 2차 전지는 주도주 1등주가 아니에요, 일단.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는 타이밍은 맞는데 비중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선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이상 가는 것은 그 다음에 바라보겠지만 비중을 적게 가져가서 주도주가 아닌 그 섹터에 들어가는 비중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뭐 목표 주가는 25만 원 선으로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응원은 합니다. 근데 LG전자가 지금 여력이 에너지가 그렇게 나올지는 굉장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피지컬 AI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주도주가 아닌 만큼 이 비중에는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전력기기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력기기 3사가 큰 변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알려진 소식으로는 미국 정부가 한국발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업체별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과 현대중공업에는 관세가 부과가 됐고 HD 현대중공업은 관세가 0% 부과됐습니다. 또 오늘 호재도 전해졌는데요. 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이사장이 오늘 방한을 1년 만에 하는데 HD 현대중공업과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한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현재 변동성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력기기 3사를 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소식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 어차피 다 미국에 가 있고 그 반덤핑 관세는 한국에서 넘어갈 때 관세 붙는 거 아니에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면 관세가 없죠. 다 대부분 미국 공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지금 두 개 기업이 관세가 없었던 거잖아요. 오히려 검사를 한
검사를 한 대는 0% 해놓고 검사를 안 맡겨서 그런가요? 그래서 검사를 한 대는 저기 해주고 검사를 안 한 데는 뭐 4%인데 사실 큰 영향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LS 일렉트릭이 1등주에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LS 일렉트릭이 1등주거든요. 관세를 부과받은 게 1등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LS 일렉트릭 이거 지금 점유율로 1등 아닌 거 아시죠?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거는 아주 쉽다고 했죠. 초등학생처럼. 초등학생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냥 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수록 1등주예요. LS 일렉트릭은 지금 어디 있나요? 10개월선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은 10개월선을 살짝 깨고 10개월선, 20개월선 사이인데 10개월선 위쪽에 붙어 있죠. 10개월선 밑쪽에 가장 위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디까지 갔어요? 20개월선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0% 되건 말건 얘는 지금 3등주예요. 1등 일진전기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LS 일렉트릭을 무조건 일단 해야죠. 1등주니까. 그다음에 효성중공업까지.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 요거는 3, 4등주니까 비중을 적게 가져가거나 LS 일렉트릭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반등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LS 일렉트릭은 1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럼 효성중공업 봅시다. 효성중공업이 2등주인데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얘는 10개월 선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냐 적으냐의 차이인 거예요. LS 일렉트릭보다는 그럼 HD 현대일렉트릭은 저항이 몇 개예요, 그러면? 10개월 선도 있고 위에 5개월 선도 있죠. 2개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많죠. 저항이 훨씬 많은 거죠. 저항이 적고 1등주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자, 그리고 매수 기회인 건 다 맞아요. 과열권이 식었잖아요. 과열권이 아닐 때서 신규 매수는 무조건 과열권이 아닐 때 하세요. 과열권일 때는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가 원칙입니다. 자, 어쨌든 과열권에서 벗어났고 10개월 선을 왔기 때문에 매수 기회인데 얘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30만 원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정도 가면은 과열권에 다시 진입이 될 거예요. 어쨌든 LS 일렉트릭을 위주로 해라. 오늘 관세 얘기랑은 상관없이 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1등주부터 비중을 싣고 지금 전력이 모자란 것은 지금 3, 4년에 지금 누적된 지금 수치예요. 지금 전력 없으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에서 뭐 슈퍼칩을 내놓곤 뭐 지금 삼성전자 SK에서 최첨단 HBM 차세대 HBM을 내놔도 전력 셧다운되면 그거 아무것도 못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일단 우선이라 전력이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매수 기회다. 대신에 뭐를 명심해라? LS 일렉트릭 1등주,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는 3, 4등주고 가운데 끼어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발 반덤핑 관세는 사실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갈 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점 짚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1등주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꼬마법을 꼽아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좀 주목할 수 있는 꼬마법을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알고리즘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종목만 볼게요. 자, 조선주를 저번에 꼬마법을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어젠가요? 자, 어제도 오늘 운 좋게 그냥 그 소식이 나와가지고 올랐는데, 자, 뒷걸음질 짚다 잡은 건데, 오늘은 그래서 조선 기자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선주가 오르니까, 그쵸? 지금 어쨌든 하나오션,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 오늘 그냥 저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쵸? 군함을 원래 남한테 안 맡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거기 현지에서 만드는 거는 외국 조선사가 만들어도 군함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조선주가 좋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조선 기자재가 낙수 효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태광 같은 거를 지금 뭐 대표주로 갖고 왔는데 뭐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냥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들이 지금 피팅주들이죠. 뭐 BMT도 있어요. 이건데 이 BMT는 이제 반도체 쪽도 있어서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고, 태광 성광밴드가 용접용 피팅이라고 구경이 큰 거, 그 지름이 큰 어떤 피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개장용 피팅이에요. 밸브라던가 이런 계기판 같은 거 달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잠그는 거라던가 그런 쪽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LNG 선 많이 만드니까, 그리고 LNG를 지금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러시아 걸 잠가버리고 유럽한테 우리 거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가다 보니까 LNG 보냉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국카본이랑 동성 화인텍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또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지금 다 마이너스 전환한 한화 엔진이라던가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던가 이런 엔진 만드는 회사라던가 유지 보수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기세가 좋았던 인하전공, 이거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다가 지금 4%대로 빠졌거든요. 조선기자 인하전공인데 이것도 다 빠져 있죠. 조선기자재가 오늘 잘 가다가 다 밀리고 있어요. 현대힘수도 밀렸나요? 그렇죠. 현대힘수도 초반에 비해서 다 밀렸네요. 조선기자재가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다 마이너스 전환하긴 했거든요. 자, 뭐 태광을 오늘 그 대표주로 갖고 왔으니까 태광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연봉으로 보면 좀 아쉽죠, 지금. 이번 연도에 이것도 거의 SK텔레콤식이네요. 그렇죠? 2007년도 조선주가 짱일 때, 조선주가 그땐 최고였습니다. 그때 주가를 무려 20년 만에 넘어섰다가 아쉽게도 지금 위에서 쫙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 종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SK텔레콤도 이것도. 태광도 지금 이번 연도 끝날 때 4만 원을 넘어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밀리고 끝나면 여기가 트라우마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몸을 움츠렸다가 필 수 있는 지금 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4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일단은 조금 그 계획을 하면서 가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꼬마버블로 조선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미국에서 외국의 이 주척식 좀 건조를 허용하겠다라는 호재에 현재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낙수효과로 다음으로 노려볼 수 있는 꼬마버블 조선 기자재 오늘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태광, 꼬마 버블로 업종으로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 포커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정경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한 주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기 이평선인 121선도 좀 돌파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는 우상향을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변동성을 저희가 좀 겪어야 된다고 좀 전망하실까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은 벗어났고, 최악은, 네. 흐름상으로는 좀 좋게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이제 어지간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구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뭐 상승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이제 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나름대로의 신뢰 있는 바닥은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
특히나 이제 1차적인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들어내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에 좀 둔감해지고 호재를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약간의 이제 점이지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때 이 코리아 볼레틸리티라고 해서 볼이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98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수치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55 밑에까지, 55 부근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좀 비유를 하자면 관역도 흔들리고 총도 흔들리면은 이거 격발을 해서 총알을 쏠 수가 없겠죠. 근데 적어도 좀 관역이 흔들리는 게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50 밑으로 떨어진다면 총까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패시브 자금 또 액티브 자금 이런 해외의 그런 자금들이 서서히 좀 밀려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53에서 46까지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반등이라고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그런 반등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은 19조까지 빠졌다가 이제 20조 대 넘어서 어저께 동시 만기를 옵션 만기를 감안하더라도 30조 대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이 정말 아쉽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4조 대 거래 대금을 며칠 보였다가 반등을 하면서 6조 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7조 정도의 그런 이 거래 대금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거래 대금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시장의 에너지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 850선에서 멈춰 있는 이유는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지 않고 시장의 에너지, 코스닥 시장만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30조 돌던 코스피 시장에서 25조로 줄어들고 그 5조 정도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온다면 이건 순환매로 나올 수도 있고 코스닥의 상대 매력도가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과 상관없이 5조, 6조, 7조 요 안에서 코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항 구간에 좀 부딪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 안에서 순환매, 말이 좋아 순환매지 오르는 돌 빼서 아랫돌을 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회전을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이 나오려면 개인적으로는 한 8,0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이제 소위 전자 닉스에서 일부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본격적인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시장 참여자들,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들도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의심까지 다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코스닥 그거 좀 오르다가 이제 다시 또 전자닉스로 다 몰려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금리 올라가지고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자금 조달 문제돼서 반도체를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사사건건 하나하나까지도 다 의심과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의 의심과 또 이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은 주가 회복의 속도보다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7,000선, 8,000선 이런 라운드 넘버에서 한 번씩 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쏠림의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확산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반등의 형태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이슈의 공백입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이슈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수급 유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동성 축소가 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7,000선 초반을 베이스 캠프로 하는 그리고 신뢰 구간을 쌓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다음 주에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코스피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코스닥 시장, 특히 소부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나오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900선을 뚫어볼 만한 그런 정도의 코스닥 시장의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7월에는 쏠림에 의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확산에 의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섹터별로 알아볼 텐데요.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네.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좀 견조하게 진행될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던 시황하고 거의 이제 일치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시장 투자자들의 걱정하고는 상관없이 AI 인프라에 대한 확장성은 뭐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요. 반도체는 계속 뭐 좀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반등이 나오는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네. 많이 받았었는데 뭐 그런 짜증, 공포 이런 것들이 좀 공존을 했었죠. 그런 의문에 대한 이제 그런 답을 시장이 오늘 던져줬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수급이 스며들고 수급이 스며들면 방향성을 틀 것이고 방향성을 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속도감을 붙일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논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이번 주 내내 그런 형태의 양상으로 흘러갔었죠. 변동성이 줄어든 게 결국 수급을 불러오는 이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뭐 다들 뭐 뉴스 이렇게 챙겨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의 주인공은 샌디스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보고 있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이 주주 친화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어필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분기 이내로 좀 특정을 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조만간이라고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던 삼성전자도 업계의 랜드 업체에서 저 정도의 주주 친화책 또 마이크론도 주주 친화책에 100% 잉여 현금 흐름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좀 느끼는 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도 조금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가 이제 무지성의 그런 어떤 그 고속도로였다면 하반기는 말씀드린 대로 증명하고 확인하고 의심도 해가면서 또 예전에 파놓았던 그런 매물벽에 부딪히고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결국에는 자기 가치에 수렴은 하겠습니다만 하반기 너무 빠른 반등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반등은 굉장히 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율 반등의 목표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의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반등은 하락 대비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가장 우려스러웠었던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자금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또 해법으로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5천억 불에 대한 자체적인 그런 금융 동맹 확산 CPI, PPI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내려주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그런 우려를 조금씩 불식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상승,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근데 다 좋아. 그러면 펀더멘탈, 기대감, 실적 이런 좀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수급에 담아낼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황하고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다음 주 정도면 SK하이닉스는 한 170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하는 새로운 신뢰 구간, 뭐 170만 원이라 해서 뭐 1,000원 이탈했잖아, 2,000원 이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중심선을 170만 원 선을 지지를 하고 회복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190만 원, 200만 원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느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한 26만 원의 어떤 임계점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28만 원 이상의 상승에 대한 이제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느냐가 이제 기술적인 강도의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거래 대금 또 미국 시장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각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수급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해봤을 때는 다음 주 또 좀 점진적인 그런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신뢰 높은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바닥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의 절반까지는 3분기 내에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가 조금 걸리더라도 가는 길은 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확산으로 인한 상승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의 분위기를 보면은 여실히 느껴집니다. 사실 좋은 실적을 내고도 뷰티 기업들이 좀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잘 나오니까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클리오가 24% 급등세,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강세 나타납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지금이라도 봐야 될까요? 화장품은 저는 조금 매수 시점을, 그러니까 뭐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타이밍을 좀 늦추시는 게 어떨까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성향에 따라서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없고 일부 비중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없는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세론의 분위기가 좀 이제 화장품 쪽에 좀 만연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예전에 있는 가격까지 이게 쭉 끌어내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상승을 했었던 요인이 있으니 이제 다음 상승을 위한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에너지의 응집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의 최근의 약진, 강세의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수출이죠. 수출이 워낙 좋은 우호적인 환경에서 잘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다 그러면 선케어와 비만약이라고 볼 수 있는 품목들의 히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OEM 어떤 이런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인 이제 그런 강세가 이런 키워드로 귀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 시장은 예정대로 좀 잘 나왔는데 북미 시장, 유럽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다들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물론 이제 좋은 실적을 내고 뭐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약진이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올라타기에는 또 다른 재료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금 늦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고 돌아서 결론은 OEM 3사, 그러니까 OEM, ODM 3사가 전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출 데이터는 이제 우리한테 계속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이제 던져주는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충분히 좀 예상이 좀 가능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조사, 유통사, 뭐 종합 대형사 할 거 없이 모두 20%가 넘는 뭐 그런 YOY 기준의 매출 증가를 좀 나타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향이 좀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이런 환율 탓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적으로 좀 성장이 나타났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매출과 지금 영업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특히 마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선케어 제품들이고 또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운자로 위고비로 이제 갑자기 좀 감량이 되는 경우에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좀 건늙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의 안티에이징 효과가 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굉장히 좀 매출이 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유럽 쪽에 있어서는 선케어 제품보다는 이렇게 좀 태닝을 좀 더 이렇게 좀 유행 삼아 좀 했었는데 이 역시도 안티에이징 그리고 상당히 더웠었던 날씨도 선케어 제품들이 좀 약진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의 특징이 있죠. 물론 이제 좀 고급 화장품, 고급 제품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체감적으로 느껴도 아껴가면서 조금씩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크림은 이게 덕지덕지 뭐 피부가 빠르죠, 네. 예, 뭐 태양에 노출된다면 거의 이렇게 발라야 되는, 그러니까 좀 해프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량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용 대비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역기죠.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승폭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는 좀 비중 조절 혹은 좀 뭐 성향이 나는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저는 8월에 있을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본다면 아마 9월 초 정도가 진입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본다면 역시 OEM, ODM 3사,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으니까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이 8월에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시고 OEM 3사 위주의 그런 좀 매수 전략을 좀 펼쳐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 최근에 뭐 ODM 3사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네요. 주목해 보자고 하셨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팀장님, 어떠한 섹터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반등 속도를 능가할 수 있는 쪽이 역시 이제 AI 인프라 쪽이고 미국에는 이제 CPU, 그러니까 광통신 쪽이 네. 있다면 우리나라는 기판 쪽이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충분히 뭐 삼성 전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고 뭐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에도 좀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시장보다 빨리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이제 뭐 광통신을 비롯해서 뭐 CPU, 그러니까 코 패키징이죠. 뭐 이런 통신 쪽에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 그 CPU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반도체와 이 통신 이런 AI를 좀 이어주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제품인 기판 쪽이 향후에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어제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우리나라 테크의 최선호주를 좀 변경하겠다라는 요인도 심리적으로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판 하나 자체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신발, 반도체 타이어, 반도체를 담는 쟁반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 없이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네. 병목 현상과 어떤 선호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반도체보다 조금 더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삼성 전기를 비롯해서 뭐 두산 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좀 주가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시점이라면 좀 접근해 보실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두산, 심텍 뭐 이런 FCBJ나 또 이 소켓 관련된 이제 이런 기판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 기판 위주의 종목들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경민 팀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기판 관련된 산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기술주 가운데서 삼성전기를 필두로 기판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들 소식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굵직한 기업들이 숨가쁘게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제는 삼성생명과 LG가 눈에 띄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오늘은 또 LG그룹의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G 어제 공개한 실적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출이 2조 1,3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5,3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이 92% 넘게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지분법 손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 같은 이 계열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실적 회복에 따라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공개했고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약 25%에 달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어제부터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바로 현지 시간 14일 실리콘밸리에서 만나는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오늘 만나서 예모유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진 내용으로는 일단 이 내년 1분기 공개를 목표로 LG전자가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 엔비디아의 토르를 컴퓨팅 시스템을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LG전자는 로봇 협력을 구체적으로 좀 해나가기 위해서 계열사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있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센서에 있어서는 LG 이노텍, 또 액추에이터는 LG전자가 담당한다라고 했고요. 이 원 LG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이 고밀도 냉각 기술 선행 개발을 위한 실무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술을 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국 공장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실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단기 테마성 널뛰기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재평가냐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6월 달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좀 주가가 하락했지만 현재 주가는 좀 구체적인 방안의 탄력을 받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전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